그런 환자들에게서 단순하게 통증 없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수준의 수술을 받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병원의 조세현 병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관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논문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의 대부분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고, 대부분 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식은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 방법입니다. 즉, 실험하는 당사자나 대상자나 주도하고 있는 연구자들 다 주관적인 어떤 개입이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 방법을 많이 채택하였고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그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논문을 보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이제 살펴보는 논문인데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인공 무릎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고관절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고요. 그 이유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수술의 한계점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논문에서 무릎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재수술을 하는 그런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큰 많은 원인은 무릎 뼈에 심어놓은 인공관절의 임플란트가 느슨해지고 주저앉고 이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입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움직이고 뛰고 활동할 때 뼈와 뼈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라든지 이런 조직들, 근육들이 타이트하게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자꾸 삐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불안정성이 두 번째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균성 감염, 즉 안에 생체 조직이 아닌 그런 이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관절에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드물지만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이걸 다시 빼고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공통점은 보면은 우리가 무릎뼈에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그 안에 폴리에틸렌이라는 인공관절면을 삽입하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 이런 불안정성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가졌던 관절면, 조인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주위에 있는 인대 조직의 느슨함, 슬개뼈의 그런 트래킹, 움직임이 자꾸 이탈되고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 그리고 관절 꺾기의 정도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환자들의 불만족이고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인공관절에 눈을 뜨게 된 첫 번째 논문은 2011년에 발표한 벨만의 연구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에 보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똑바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그 논문에서 보듯이 각각의 다른 모양을 잡고 있는 무릎에 이런 인대, 내측인대, 외측인대 또는 슬개뼈의 이런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리 뼈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방식의 뼈를 절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결과는 똑바로 펴진 뼈에 해당하는 그런 인대의 장력은 다 다르게 됩니다. 자, 이 무릎 뼈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슬개뼈를 살짝 제끼고 보면은 이 대퇴뼈의 모양이 있고요, 슬개뼈의 모양이 있고, 이 뼈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안쪽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뼈를 절삭하는 기존 방식인 역각적 추계 방식은 이 뼈의 모양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자르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자르고 다양한 각도로 자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뼈의 모양이 다 다르게 잘라서 다리는 똑바로 펴졌지만 그 주위를 잡고 있는 이런 측부인대들의 장력은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는 정상적인 무릎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구부렸다 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힘을 받기도 하고 안쪽으로 힘을 받기도 하는데, 이 돌아갔을 때에 이런 무릎이 이 일정한 어떤 장력을 가진 인대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게 정상적인 무릎인데, 기존 역학적 방식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한쪽은 떠버리고 한쪽은 너무 과한 압박력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대들을 조금씩 잘라내거나 아예 잘라내어서 이 주위에 좌우에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수술 후에 이 좌우의 밸런스만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인대는 무시하고 새로운 인대의 장력을 맞추기 위해서 인대들을 자르다 보니 인대가 약해지거나 나중에는 한쪽이 아예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역학적 축이 아닌 운동학적 축을 이용한 인공관절의 방식은 기존의 뼈의 모양을 그대로 이제 사각 깎듯이 깎아내어서 이 뼈의 모양대로 인공관절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퇴뼈, 정강이뼈 각각 다 똑같이 말이죠. 우리가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것은 이 뼈에다가 굉장히 단단한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요. 이 뼈의 수직으로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야지만 우리가 체중을 디디고 걸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인공관절의 이완, 그러니까 해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왔습니다. 즉, 이 정강이뼈의 수직으로 뼈를 자르고 그 수직으로 임플란트를 위치를 해야만 인공관절의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에 동반돼서 대퇴뼈에 이런 뼈를 절삭하는 방식도 기존 자기 뼈의 모양과는 다르게 다리를 똑바로 펴지게만 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지요. 물론 그런 기존 방식인 역학적 정렬을 이용한 수술의 방식의 결과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운동학적 정렬의 인공관절 방식은 자기의 뼈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임플란트를 이 정강이뼈의 수직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지게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제는 이 수술에 대한 장기 출시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줄어들거나 재수술이 늘었다라는 보고는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쓴다라고 많은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연구 논문에서 발표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어떤 지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표냐면 PROM,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라고 환자가 주관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결과 지표라고 하고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표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천장 효과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문헌에서 보면은 15% 이상의 환자가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를 달성한 경우에 이런 천장 효과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점차로 액티브한 시니어 분들이 인공관절을 수술을 많이 받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지금의 평가 방식들은 가벼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조깅을 많이 하고 등산 또는 테니스 등의 운동을 했던 환자들이 수술 후에는 이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 스코어를 점수를 매기게 되면은 자기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매우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천장 효과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수술한 역학적 정렬 방식의 수술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현재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니 소사이어티 스코어라는 슬관절 학회 점수와 옥스포드 슬관절 점수라는 이런 지표가 각각 53%와 33%의 천장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FJS, 즉 자기가 인공관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잊혀진 관절 점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수술 방식이 16% 정도로 더 구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KOOS라는 통증 스코어에서 20% 또는 삶의 질 QOL이라는 점수에서 15%라는 천장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지표인 워맥 스코어라는 곳에서 통증의 30%, 기능에서 10%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도에 닥터 하우엘 그룹에서 발표를 하였고요. 이분은 이제 PSI라는 환자 특이도 그런 특정 기구를 사용하여서 운동학적 정렬 사용 방식의 결과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런 닥터 하우엘의 초기 연구 이후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의 방식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였고요. 현재 15개의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는 내비게이션
또는 로봇 기술, 그리고 기존 접근법 등 다양한 임플란트와 기술을 사용하여서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환자를 수행하였고요. 추적 기간은 6개월에서 96개월에까지 이릅니다. 최근에는 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16년간의 추적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연구 결과는 이런 운동학적 방법과 역학적 방법의 집단 간의 여러 임상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요.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에서 운동학적 정렬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우수했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증 비율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2014년에 도세티 박사의 연구를 보면요, 개별 이런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관찰 연구는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인공관절 수술의 단기 및 장기의 이점을 입증을 하여 주었고요. 환자의 만족도와 기능적 회복에서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인공관절이 우수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2016년 엑스터 그룹에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수술 방식과 기존 방식의 보행 및 근육 기능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초기 3개월 동안에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환자들이 2분 보행거리라고 하죠. 2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그 길이가 훨씬 더 길었고요. 이 결과는 6개월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환자들은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된 햄스트링 근육과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 후 1년까지도 이러한 근육의 토크가 기존 방식보다 더 좋았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HSS 병원에서 로봇 보조 슬관절 수술을 이용해서 수행된 대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역학적 기존 방식과 운동학적 수술 방식을 환자를 100명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은 운동학적 정렬을 가진 환자들은 초기 회복이 더 쉬웠고요. 2년 후 결과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운동학적 정렬 환자들은 6주차에 바스 스코어,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훨씬 더 좋았고요. 이는 1년 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이스라엘에서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양쪽 인공 슬관절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한쪽 다리는 기존의 방식인 역학적 정렬을 이용한 방식으로, 또한 한 1, 2주에 시행한 반대쪽의 다리는 새로운 방식인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관절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이 두 군을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가진 의미는 한 사람에게서 한쪽은 기존 방식, 한쪽은 새로운 방식의 수술 결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자는 어느 쪽이 이런 방식을 수술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고요. 이런 결과를 보시면은 새로운 운동학적 정렬 수술을 받은 슬관절을 이제 훨씬 더 결과 좋다라고 환자들이 5대1의 비율로 좋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운동학적 정렬의 FJS 스코어, 잊혀진 관절 점수도 기존 역학적 정렬 방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란에서 수행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가 있는데요. 동시 양측 슬관절 전치환수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르게 동시에 하루에 인공 슬관절을 받았는데, 한쪽은 기존 방식, 다른 한쪽은 새로운 운동학적 정렬 방식으로 수술하였고요. 이 환자들에서도 워맥 스코어와 잊혀진 관절 점수, 또한 최대한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새로운 방식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자들 역시 새로운 운동학적 정렬을 가진 슬관절 쪽을 기존 슬관절보다 훨씬 더 선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운동학적 정렬을 가진 이런 새로운 방식에서 비스듬하게 다리를 자르고 비스듬하게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수술 방식이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관절을 자르고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관절의 마모 또는 관절의 이완, 재수술의 비율을 높이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의 장기 추적 결과를 다루는 3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닥터 하웰이 수행한 연구로 PSI 가이드를 사용하여서 운동학적 정렬 수술을 받은 222개의 슬관절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98.4%의 생존율, 98.4%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다는 그런 생존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피닉스 병원에서 수행된 연구로 초기 무작위 대조 연구의 13년 추적 결과를 분석하였고요. 초기 연구에 참여했던 88명의 환자 중 62명이 운동학적 정렬 또는 역학적 정렬 방식으로 수술받았으면서 13년 동안 두 집단 간 합병증 또는 재수술에 비유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학적 정렬의 인공관절 수술 방식은 결코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의사들이 접목하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 접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과 이를 잘 모르는 우리 환자들에게 이 내용을 좀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근거와 이런 수술 방식 또는 수술한 후 환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찍어서 더 알리고자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문도 앞으로 많이 써서 이제 학회에도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방식을 함에 있어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퍼소나라는 찜머사의 인공관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걸맞게 정확한 측정과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무릎의 각도에 따른 좌우의 인대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로사라는 인공 로봇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점차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액티비티가 많아지는 그런 젊은 환자들이 무릎 인공관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서 단순하게 통증 없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수준의 수술을 받고 만족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무릎이 아프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는 예전에 젊었을 때에 자기가 즐겼던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과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인공관절을 받으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댓글에 문의사항을 적어주시거나 우리 병원을 찾아주시면은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병원의 조수연 병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